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영어 버전이 힘들어서 베이비 도지코인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란 최상단에 한국어 버전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외국 거래소와 링크를 게시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플이 하루 이틀 사이에 껑충 올랐습니다. 그동안 500원도 아니고 400원대에서 줄기차게 놀고 있더니 하루 사이에 500원을 껑충 넘어버렸어요. 지금 약 530원 정도 합니다. 과연 리플은 이 상승세를 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리플은 과연 FTX 발생 이전인 800원 정도의 가격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1000원을 넘어 1500원, 2000원 또는 그 이상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리플은 과연 2023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과거에 리플이 20배를 상승할 때 걸렸던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자,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 XRP 0.4달러 저항선 돌파 후 다음 목표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시총이 하루 새에 10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자, 그 다음을 보면 리플 로고죠. 그 다음 보면 XRP가 최근 저항선 0.40달러 돌파와 더불어 하루 사이 10억 달러 넘는 자금 유입에 힘입어 새로운 고점을 목표로 겨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 500원대 넘어서 530원 정도 하더니 이제 또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게 이제 달러 차트죠. 리플의 달러 차트인데 이게 지금 한 17일부터 약 24일까지 7일간의 차트죠. 자, 그런데 이게 저항선이었었어요. 그동안 최근 들어 저항선이었었는데 이 저항선에서 자꾸 걸렸다가 떨어졌다가 이번에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쭉 돌파를 해서 이 상승 신호죠. 저항선을 돌파하면 다시 이게 이제 저항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 추락할 가능성도 또 높아지죠. 근데 저항선을 닫고 또 다시 오르고 그러면 이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자, 원화 차트의 일봉이죠. 여기는 이제 2023년. 자, 이렇게 대하락을 해서 2023년 들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기가 FTX 사태가 터졌던 지점이죠. 약 700원대 초중반을 찍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것은 이제 2023년 일봉인데 2023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점핑이 한번 나왔죠. 어제 점핑이 한번 나왔어요. 크게 올랐습니다. 차트가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상승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상승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점핑 나오고.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거는 이제 1시간 봉이죠. 그러니까 약 7일간의 일봉을 1시간 봉으로 쪼개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면서 저항선에 계속 걸쳐 있고 하락을 하다가 뚫고 펌핑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 핀볼드에 따르면 XRP 시가총액은 24시간 동안 약 10억 4천만 달러가 늘었다. XRP가 지난 수주일간 0.40달러 아래서 다지기 과정을 거쳤음을 지적하며 0.40달러 아래서면은 약 500원대 밑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240원 정도 하니까 0.40달러 돌파는 0.50달러, 궁극적으로 1달러 탈원을 위해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죠. 500원을 넘어서 돌파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0.50달러, 한국 돈으로 620원 정도 되죠. 궁극적으로 1달러 탈원을 위해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도 지금 맞죠. FTX 사태로 맞을 매를 다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은 좋아졌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현저히 하락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주식시장이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분위기는 매우 좋아졌죠. 자, XRP가 0.50달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0.45달러 돌파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0.45달러면 약 560원 정도 되죠. XRP가 다시 0.4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 현재의 강세 행진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500원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헤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을 보면 XRP에 대한 매수 압력 강화는 전반적 암호화폐 시장 회복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핀볼드는 XRP 발행사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한 시점에 XRP가 상승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니까 리플 CEO는 당연히 낙관론을 피력할 수밖에 없죠. 여러 번 낙관론을 피력했죠. 비관론을 피력하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낙관론을 피력을 하고 그 시점에 XRP가 좀씩 상승하고 그러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이게 뭐냐면 리플이 18배 간 차트예요. 18배. 그러니까 2017년 12월 12일에 276원이었어요. 그런데 4,925원까지 갔어요. 2018년 1월 4일까지. 그러니까 그게 딱 23일 걸렸어요. 23일 만에 18배를 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나와요. 23일 만에 18배? 주식시장에서는 없어요. 이런 사례가. 23일 만에 불과 몇 배죠. 최고로 많이 가봐야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이거는 또 뭐냐면은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이에요. 우리가 이거 체험했죠. 그러니까 2022년 10월 25일 날 85원이었던 도지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222원까지 갔는데 그때 7일 걸렸어요. 저도 도지코인 가지고 있는데 아주 기분 좋았죠. 그러니까 2.6배 간 거예요. 2.6배 가는데 7일밖에 안 걸렸어요. 자, 그때 FTX 사태가 만약에 터지지만 않았으면 조금 이렇게 조정을 살짝 보이다가 다시 또 크게 갈 예정이었거든요. 도지코인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헤맸으니까 갈 예정이었는데 FTX 사태가 딱 터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도지코인도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또다시 85원보다도 더 밑에인 84원까지인가 갔어요. 여기 똑같이 갔어요. 그제 그 도표 한번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역시 도지코인 차트예요. 도지코인은 언제 차트죠? 도지코인 약 10배 갔을 때 차트죠. 그러니까 재작년 2021년 4월 13일 날이요. 92원이었던 도지코인이 889원까지 올랐어요. 25일 걸렸죠. 9.7배 가는데 약 10배를 가는데 25일밖에 안 걸렸어요. 암호화폐가 이래요.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짧은 시간에 놀라운 상승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바이누 코인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바이누 코인. 재작년에 1년 만에 170만 배를 간 시바이누 코인 말이죠. 거기서 뭐 몇 조를 버는 사람도 탄생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고 외국이요. 우리나라도 그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 여럿 있죠. 제가 보기엔 일론 머스크도 엄청난 돈 벌었어요.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로 그렇게 올랐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것을 안 사놨겠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가 무슨 몇백만 원 투자했겠습니까? 몇천만 원 투자하고 말았겠습니까? 몇 억밖에 안 투자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일론 머스크는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돈은 어딘가에 일론 머스크가 숨겨놨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이렇게 리플은 지금 소송을 남겨놓고는 있는데 이 소송이 뭐 리플에게 좀 유리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기기를 바라야죠. 저도 리플 꽤 가지고 있어요. 소송에서 이기기를 바라지만 이기는 것보다 어쩌면 합의하는 것이 더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기게 되면 다시 또 리플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서로 원만하게 뭐 이 정도 선에서 앞으로 뭐 어떤 건 주의하고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잡음이 생길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합의가 더 좋은데 뭐 일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합의를 해야 그 SEC의 체면도 살리고 또 세상도 그렇게 바로 돌아가요. SEC가 감독 당국인데 감독 당국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모든 시장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의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맞죠. 그러면 다른 이제 리플이며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도 다 그런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원만하게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리플은 큰 상승을 한다고 봐야죠. 리플이 이 소송만 없었으면 벌써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소송 때문에 이제 못 갔던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리플이 바닥 가격에 있는 상태에서 판결이 3월 말일 날에서 좀 뒤로 연기된 것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빠져나올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이번에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한번 펌핑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펌핑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이 1,500원 가격 있죠. 1,500원 가격 근처에서 일단 팔아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저항선이에요. 쌍봉이 있는 저항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높고 물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가격대쯤 오면 일단 팔아줘야 됩니다. 팔고 나와서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다시 내려갈지 계속해서 오를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막상 그때가 되면 1,500원 막 이렇게 가면 못 팔아요. 왜 그냥 뭐 언론이나 대부분 뭐 사람들이 리플 뭐 앞으로 10,000원 간다 10만원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그 팔기가 쉽지 않아요. 흐뭇하고 막 들떠가지고 오히려 그 시간에 팔기는 커녕 더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그 요행에 기대서는 안 돼요. 1,500원대 와서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으면 조금이라도 일단 나와야 돼. 일단 나오거나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돈을 법니다. 줄구장창 무조건 들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길이 아니에요. 줄구장창 들고 있다 보면 몇 년이 갈지를 몰라요. 인생은 짧은데.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줄구장창 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후속타가 없기 때문이에요. 후속타가 없으니까 뭐 팔아봤자 뭐 특별하게 또 살 것도 없고 자신 있는 종목도 없고 하니까 그냥 줄구장창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몇 년을 헤매든지 뭐 그러게 되죠. 그러나 지금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종목을 또 가지고 있죠. 좋은 종목 뭡니까? 도지코인. 또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걸로는 베이비 도지코인. 뭐 이런 아주 좋은 종목들이 있죠.
팔고 나서 리플을 다시 한번 지켜보다가 리플이 다시금 뭐 하락해서 많이 하락하면 더 사도 되고, 만약에 뭐 다시 또 그냥 바로 상승을 해버리거나 해서 사기가 여의치 않으면 그 판 대금에서 일부를 도지코인이나 베이비 도지코인에 좀 투자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났을 때마다 일부 팔고 또 그동안 내가 좀 더 사고 싶었던 종목들 그래도 좀 사고, 이렇게 유연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1,500원 그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1,500원 이상에서 사셨던 분들은 1,500원 와도 손해인데 그 선뜻 거기서 팔기가 쉽지가 않죠. 그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1,5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자, 이렇게 리플의 소송 판결도 점점 다가오고 리플과 SEC 간에 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리플이 올해 안에 큰 상승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올해 리플로 인해서 인생을 바꿀 만한 아주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